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한양행 있죠. 자, 유한양행에 현재 정말 심상치 않은 수급, 심상치 않은 돈들이 유입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있죠. 굉장히 장기간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전에 먼저 저가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좀 물량을 매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자, 다음 주에 대응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자,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유한양행이 당연히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줄 거라는 일단 근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떠한 매수 전략과 또 올랐을 때 어떻게 매도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매도 목표가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천억이 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4,700억이라는 엄청난 거래대금을 동반을 하면서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도 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바로 돌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대량 거래 대금이 뭐 개인들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잡히면서 평상시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들어왔거든요. 훨씬 많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급등이 나올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근데 이 박스권 흐름을 그죠? 박스권 흐름을 워낙 오랫동안 가져가다 보니까 당시 저항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번 돌파가 아닌 다음 돌파. 자, 다음 돌파 자리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좀 적극적인 매매 전략을 가져가 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느새 어때요? 주가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고 최근 3일 연속으로 3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 대금도 어때요? 자, 거래 대금도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최근에 깊은 조정이 있었지만 물량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량을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 자, 밑에 보시면요. 이 노란색 선 있죠. 자, 이 노란색 선이 외국인 보유 수량을 나타낸 거고 빨간색 선은 기관들의 보유 수량을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지난번 이 급등 거래 대금이 발생된 요 시점부터 돈이 늘어나면서 보유 수량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 박스권 하단이죠. 자, 박스권 하단에서 이 메이저 수급들이 먼저 매집을 한다는 건 뭔가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유한양에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는 종목도 아니고 중심에 있는 종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뭔가 매집을 하기 시작했다. 뭔가 돈 냄새를 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지난번 제가 유한양의 이 리포트 분석을 한번 해드렸죠. 그 리포트 내용 안에 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엄청 잘 나왔다. 혹은 뭐 엄청 안 나왔다, 못 나왔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적당했다 정도가 시장의 평가였습니다. 매출이 5,700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220억 정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아마 한 4%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것만큼 나온 걸로 이미 시장에 나왔는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결국에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 제가 언제나 강조를 하지만 주식 투자의 맹점, 그러니까 이 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결국에 주가라는 건 기대감에 간다.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는 먼저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주식 시장은 실제 우리가 현물 경기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거나 혹은 되려 먼저 일이 발생되기 전에 공포감을 가지면서 매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항상 선반영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4분기인 거예요. 4분기. 그죠? 3분기는 이미 나왔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불가 하지 말자고요. 앞으로 4분기를 봐야 되는데 4분기의 영업이익이 무려 1,400억까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치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1,400억.
왜냐하면은 지금 항암 신약이죠. 항암 신약이 지금 유럽에서 출시되기 직전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마일스톤까지 합쳐지면은 영업이익이 1,400억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3분기 아까 220억이라고 했잖아요. 몇 배예요, 몇 배, 여러분들. 몇 배입니까? 엄청나죠. 예. 7배가 넘어요. 7배 정도 되죠. 7배 정도. 그리고 1,400억이면 여러분들 아마 좀 실감이 안 될 텐데 연간,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뽑는 영업이익이 한 분기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결과라는 건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예. 결국에 주가는 뭐 실체보다 더 중요한 게 기대감인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4분기 실적은 언제 나올까? 4분기 실적 발표. 내년에 나와요. 내년에. 그러니까 우리는 12월 달, 이제 12월 달이죠. 12월부터 유한양행을 저가에서 매집을 해 놓으면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쯤에 우리가 뭐예요? 큰 수확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큰 수확.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또 끌고 가야 될까?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매집을 해 놓으면 언제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매도라는 게 사실 어렵긴 해요. 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매수는 기술인데 매도는 예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매도가 어렵습니다. 고수들한테도.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 바로 거래량. 거래량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요.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아마 지금 이 시간대에 아마 집중력을 좀 잃을 수도 있는데 매도의 관점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도 자신감 있게 매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거래량이 나타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게 시장의 관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의 관심.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 예를 들어서 뭐 좋은 호재가 있어. 자, 호재가 있어서 매수를 했는데 아니 주가가 안 가는 거야. 분명 호재인데 주가가 오히려 밀려. 자, 그런 경우가 뭐냐면 좋아요. 뉴스는 좋았지만 거래가 붙지 않은 거죠. 관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식당에 가요. 와, 이 식당은 너무 맛있고 진짜 음식 짱인데 손님이 없어. 그거 왜일까? 관심을 못 받으니까, 마케팅을 못 하니까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래량을 볼 때는 시장의 관심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한다. 자, 고점에서 매도한다는 개념은 관심이 극에 달았을 때, 그죠? 시장의 관심이 극에 달았을 때, 그 끝자락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만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전에 우리가 이제 매도했던 타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거래량 고점, 이런 시점 있죠. 자, 이런 시점에서는 항상 뭐예요? 분할 매도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거래량 고점이 나왔잖아요. 거래량 고점이라는 건 또 한편에 세력들이 매수를 하다가, 자, 세력들이 매수를 하다가 매수를 멈췄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급락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할이라도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거래량 고점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분할로 매도한다. 그러니까 거래가 또 줄어가니까 어때요?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을 볼게요. 지금 상황은 뭐예요? 거래량이 바닥까지 찍었다가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 자, 늘어나는 시점. 그러다 또 거래량 고점이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때는 분할 매도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매매 전략을 가져가고, 또 다음 주 우리가 매집하는 가격, 뭐 얼마에 매수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 많은데, 제가 늘 말하죠. 저는 얼마에 사세요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주식은요, 결국에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뭘 추적해야 돼요? 결국 기관 외인들이 매집을 했고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평단가가 한 요쯤 있거든요. 요쯤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래원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애들이 계속 매집을 해줄 때 함께 동반하는 게 중요하다. 세력들의 돈을 이용하려고 해야 되지 맞서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한양행의 매수 타점이라던가 추후에 매도해야 되는 시점. 자, 매도 타점이 나오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여러분들 뭐 좀 바쁘시더라도 좀 집중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에게 힘내라고, 자,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연락처를 적어놨어요. 요청을 하셔야 되잖아.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010-3951-0263입니다. 다시 한번 010-3951-0263입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유한 양행이니까 유한. 자, 유한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유한이라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와 매도 타점 바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촬영한 지 벌써 11분이 다 돼가네요. 와, 벌써 10분이 넘었는데, 자, 지금까지 영상 열심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절대로 영상 끄지 마세요. 지금 영상 끄시면은 손해입니다. 손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끝까지 또 경청해 주시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잘 돼야 되니까, 자, 이분들께만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 자,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히든 종목은 저도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A라는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B라는 학생이 있는데 A라는 학생은 매번 100점을 맞던 친구예요. 100점을 맞던 친구. 그리고 B라는 학생은 항상 빵점 맞는 반꼴찌야. 반꼴찌예요. 근데 어느 날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A라는 친구가 이번에는 90점을 맞은 거예요. 90점. 그렇죠? 그리고 B라는 친구는 갑자기 30점을 맞았네. 자, 이렇게 우리가 두 친구를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여전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A라는 학생이 맞습니다. 그죠? 90점을 맞았기 때문에 A라는 학생이 맞지만 우리가 주식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로 B라는 종목, 자, B라는 친구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A라는 종목이 아니라. 왜냐하면 100점 맞던 친구가 갑자기 90점을 맞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안하죠. 뭔가 문제가 생겼나? 100점 맞던 애가 왜 갑자기 90점을 맞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따지면은 매번 돈을 잘 벌다가 갑자기 실적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사실. 고점인가 하거든. 근데 반대로 빵점 맞던 애가 30점을 맞으면 뭐야? 얘 갑자기 뭐 잘못 먹었나? 뭐 과외하나?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50점 맞을 수도 있겠는데 60점 맞을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그건 뭐야? 매번 적자를 보던 기업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 상승 초입이 되는 거죠. 상승 초입.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흑자 전환하는 종목은 항상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흑자 전환하는 이 B라는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종목 설명드릴 테니까 다들 꼭 받아가셔서 정말 연말에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에 기대감이 살아 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예,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예,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예,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3951-0263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매매 전략이죠. 예,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예,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